안녕하세요, 모토라인입니다. S63 AMG 쿱입니다. 일부러 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앰비언트가 저녁 때 되면은 사실 빛을 발하기 때문에 전에 제가 S클래스랑 7시리즈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S클래스가 7시리즈에 비해서 뭐가 좋고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뭐 아무리 기술적으로 뭘 어필을 하고 설명을 해도 사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고객들은 이 S클래스를 탔을 때 첫눈에 딱 들어오는 이 대시보드의 형상, 그리고 이 문부터 시작해서 대시보드로 이렇게 감싸는 이 웅장하면서도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 카본과 함께 버무려져서 굉장히 이 호화스러운 실내를 앰비언트가 이렇게 감싸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호사스러움 때문에 사실 이 하나에 뻑가서 S클래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런 S클래스의 쿠페 버전입니다. 대표적으로 벤츠가 S클래스의 디자인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신경을 쓰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 인테리어를 뽑아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사실 여기에 정말 근사하게 버무려져 있는 게 이 버마이스터 스피커인데, 사실 이 버마이스터가 이렇게 자동차 브랜드랑 콜라보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은데 그 S클래스에 어쩌다가 들어왔냐? 그 이유는 오디오라는 게 사실 음악을 듣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깔려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공간인데, 자동차라는 이런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너네가 이미 차 다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오디오 시스템 세팅해 라고 얘기하면은 자기들은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를 뽑아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 라고 하다가 전제 조건을 깐 게 이 S클래스의 실내 디자인, 이 쉐입을 잡을 때부터 버마이스터가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야, 우리 스피커는 이 자리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비필러 귀 뒤쪽에도 들어가야 되고,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각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S클래스의 실내 디자인을 맨 처음 초기 콘셉트를 잡는 단계부터 스피커 브랜드까지 같이 껴가지고 이렇게 콜라보를 하고 협업을 해서 이 디자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스피커 브랜드 하나를 콜라보하기 위해서도 그런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데, 하물며 이 조명팀, 앰비언트 팀이 들어왔을 때는 또 어땠을까? 단순히 이 쉐입만 그럴싸하게 뽑아낸 게 아니라 앰비언트가 비쳤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빛을 반사시키고 퍼뜨려서 어디까지 맺히게 할 것이며, 이 맺히는 면의 재질이 어떤 재질이 가장 이 S클래스의 브랜드 밸류에 부합할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을 계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초기에 차를 만들고 컨셉을 잡을 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이 미적 감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 구현해낸 거예요. 정말 유난히 S클래스의 옆자리에 사람을 태웠을 때 그 감탄사, 역시 돈이 좋아, 이 감탄사가 정말 가장 많이 터져 나오는데, 그 모든 거는 결국 이 눈으로 보이는 거에서 일단 압살을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럭셔리함은 결국에 7시리즈를 완전히 학살을 하는, 판매량에서 학살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이 고급스러운 S클래스에 이런 많은 좀 스포츠성이 가미된 AMG, 포매틱 플러스, 쿠페 이런 말들이 붙으면서 사실 이 차에 대해서도 이제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저 차는 이런 호화스러운 디자인을 가진 굉장히 럭셔리한 스포츠 쿠페구나, 저 차는 성능이 얼마나 좋을까. 심지어 얘랑 가격이 가장 근접한 AMG GT 있죠. 제가 공교롭게도 S쿱을 타다가 AMG GT로 갈아탔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야, GT가 더 좋아? S63이 더 좋아?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AMG라는 수식어, 63이라는 수식어, 뭐 포매틱 플러스라는 수식어, 이런 거를 그냥 다
걷어내시는 차량이 맞습니다. 얘는 그냥 S클래스예요. 일단 수치적인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S클래스라고 하면은 대형 플래그십 세단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S클래스는. 자, 그에 걸맞게 일단 차량 길이가 5m가 넘어요. S클래스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공차 중량이 2톤이 넘어가요. 차량의 폭은 1900이고 휠베이스가 무려 3m. 그게 S클래스의 스펙인데 이 S63 쿱도 S63 세단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스프린터가 아니에요. 얘는 류현진 선수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힘이 세겠죠. 근데 류현진 선수의 덩치를 보세요. 류현진 선수한테 100m 스프린트 달리기 하라 그러면은 아니 물론 잘 뛰겠지. 물론 잘 뛰는데 언제든 자유롭게 각도를 틀어 제낄 수 있는 그런 경쾌함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류현진 선수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도 그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에서 코너를 감아요. 코너를 감으면 그냥 영락 없이 에어 서스펜션의 출렁출렁거림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무게감 또한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냥 120km, 130km에서 조금이라도 과격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거동이에요. 2톤이 넘어가는 무게랑 휠베이스가 3m에 차 전체 길이는 5m에 에어 서스펜션이 조합되어 있는 이 태생 자체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철이 심한 곳에서 혹은 방지턱을 넘어 다닐 때는 어떠냐? 이거는 그냥 영락 없이 S클래스고 한없이 찰랑찰랑한 그런 출렁출렁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대형 고급 세단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떤 방지턱을 뛰어넘어도 느껴지는 컴포트함은 이 서스펜션 세팅을 가장 하드하게 바꾼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서스펜션을 스포츠 플러스로 바꿨고 차 안으로 잔진동들이 조금 더 들어오는 세팅으로 바뀌었지만 무려 S63 AMG 쿠페인데 그 댐핑 압이 조절되는 이 범위 자체가 7 시리즈의 그냥 750Li, 740Li만도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 댐핑 압을 조절하는 이 범위 자체도 어디까지나 럭셔리한 S클래스의 승차감을 해치지 않는 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 거고, 아무리 서스펜션을 가장 강하게 세팅을 하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고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깊은 코너를 경쾌하게 빠져나가는, 안정감 있게 빠져나가는 그 느낌은 죽어도 없습니다. 아주 조금만 속도를 올려도 바로 언더가 나가지고 차가 날아갈 수 있는. 포매틱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방금도 전혀 깊은 코너도 아니었는데 그냥 틈만 나면 차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날아가요. 물론 전자장비로 바로바로 잡아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차가 트랙션을 잃었을 때 전자장비로 잡아주는 것도 BMW xDrive처럼 뭔가 양쪽 바퀴의 토크를 알아서 전자로 분배를 해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미끄러지는 쪽, 바깥쪽, 안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강제로 토크를 죽여버리는 것 뿐이에요. 물론 S63 쿱이 지금 이 모델에서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S63 쿱보다는 그래도 좀 댐핑 압력이 조절되는 그 범위가 좀 더 넓어지기는 했어요. 좀 더 넓어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여전히 뭐 예를 들어서 E63 AMG나 뭐 C63 AMG나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짜 버튼 하나로 완전히 정말 오리지널 스포츠 세단으로 변신을 해버리는 그 정도의 변화는 애초에 만들어줄 생각 자체가 없는 차예요. 그냥 야 S클래스야, 편안하게 타. 조금 쏘고 싶어? 맛만 느끼게 해줄게. 이 정도? 그리고 600마력에 90토크니까 편하게 고속에서 한 번씩 배기음 들으면서 그냥 뭐 170이 되던 뭐 180이 되던 200이 되던 그냥 편안하게 다니세요. 이 배기음 들으면서. AMG는 배기음 들으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냥 직발해서 속도 내고 싶을 때, 이 가속력을 살짝 느껴보고 싶을 때,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엔진을 준비했습니다. S클래스를 타시는 고객님들한테 정말 어디까지나 그냥 그 정도 차다.
벤츠에서 생각하는 S클래스의 그런 포지션은 이 엔진의 세팅이나 미션의 세팅에서도 사실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8기통 4000cc 트윈터보 AMG 엔진은 굉장히 많은 차량에 지금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C63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E63에도 들어가고 AMG GT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AMG가 에스턴 마틴에 납품을 해서 뭐 에스턴 마틴 벤티지나 DB11에도 이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 기본적으로 이 엔진이랑 이 미션은 어느 정도 스포츠 주행이 가능한 리스폰스도 얼마든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엔진과 미션의 조합인데, 그냥 직발로 쭉 쏠 때는 못 느끼지만 처음에 가속을 딱 때릴 때, 혹은 이렇게 70km, 80km 정도에서 갑자기 악셀레이터를 급하게 때려 제꼈을 때, 이럴 때 느껴지는 리스폰스는 C63이나 E63에서 벤츠가 보여주던, AMG가 보여주던 그 말도 안 되는 빠른 변속감의 이 MCT 미션, 그 미션의 변속 속도와 체결감, 그리고 엔진의 굉장히 빠른 리스폰스랑 순식간에 말도 안 되는 출력을 딱 내뿜어주는 그런 세팅과는 또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벤츠가 S클래스의 AMG 버전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고, AMG니까 MCT, 이 멀티 클러치 미션을 또 넣기는 넣어야겠고, 고출력도 넣긴 넣어야겠고, S클래스의 그런 고급스러운 주행감, 그거는 또 포기할 수가 없고, 두 마리 토끼를 사실 어설프게만 다 잡으려고 하다가 살짝 미스가 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느낄 수 있냐면, 저속으로 부드럽게 그냥 주행을 할 때 가끔씩 미션이 바보짓을 해요. 악셀을 아주 조금만 밟았는데도 갑자기 자기 혼자 너무 갑작스러운 변속을 해서 변속 충격을 굉장히 크게 준다던가, 반대로 갑자기 딱 밟고 치고 나가고 싶은데 한 박자만 늦는 게 아니라 두 박자, 세 박자가 늦을 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벤츠가 어차피 S63을 무슨 E63이나 M5처럼 정말 세단으로도 사용하면서 때로는 뉘레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찍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차를 만들 게 아닐 거라면, 그냥 미션 정도는 컴포트한 세팅으로 그냥 일반 9G트로닉을 넣어가지고 가도 되지 않았을 거라는 좀 아쉬움도 들어요. 거꾸로는 어차피 MCT를 넣어놔도 변속 속도가 빠르지도 않아요. 변속 속도가 빠르지도 않을 뿐더러 업시프트, 다운시프트를 다 한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변속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물론 차량의 무거운 공차 중량도 한 몫은 하겠지만 E63이나 C63에서 느껴지던 그런 RPM을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대에 걸어놓은 상태에서 악셀을 이렇게 탁탁탁 쳤을 때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직결감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차량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라 그냥 양입니다. 양인데 조금 옷을 조금 스포티하게 입은 양?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려면 사실 M5나 E63까지만 적용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 가지고 난 AMG니까 쿠페야, 600마력이야, 90토크야, 뭐 포매틱 플러스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빠른 속도로 코너를 감아 나간다거나 아니면 급격한 차선 변경을 연속으로 시도한다거나 하면은 정말 사고 나기 딱 좋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운 게 운전하는 내내 계속 느껴지고, 그리고 뭐 포매틱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포매틱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요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그 이치프가 모텍 채널에서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요. 벤츠는 기본적으로 후륜 베이스를 만들던 차다 보니까 앞바퀴에 캐스터 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핸들을 꺾었을 때 바퀴가 그냥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꺾으면은 그냥 이렇게 돌거든요. 벤츠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워요. 누우면서 돌아요. 그래서 아우디랑 BM이랑 벤츠랑 그 눈길 슬라럼 테스트 하는 거 보면 맨날 아우디가 1등 하는 게 그 쿼트로 4륜구동 시스템이 진짜 뭐 좋은 것도 뭐 이 한몫하겠죠. 근데 사실 쿼트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아우디는 기본적으로 앞바퀴 설계 자체가 코너를 꺾어도 바퀴를 돌려도 이 캐스터 각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바퀴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도 바퀴의 아래 면적이 그대로 바닥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캐스터 각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퀴를 돌렸을 때 앞바퀴가 땅바닥에 닿는 면적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럼 그 말은 결국에 포매틱 플러스고 뭐고 간에 아무리 만들어 놔도 어차피 앞바퀴에 코너를 감는 상태에서 언더가 나버리면 그 앞바퀴에 언더가 난 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에는 좀 기본적으로 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물론 또 기계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이 차는 쏘는 용으로는 사시면 안 된다. 이 차량의 경쟁 차종은 벤틀리의 컨티넨탈 GT 정도가 될 거예요. 컨티넨탈 GT를 타고 다니는데 그 차가 문짝이 2개짜리 쿠페라는 이유로 그 차를 타고 굉장히 스포츠 주행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누가 있나요? 네. 그냥 그 럭셔리함과 컴포트함, 부드러움, 편안함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간혹 그냥 고속으로 200km로 그냥 편안하게 크루징하면서 그렇게 타는 차량이거든요. S63 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성을 떠나서 생각을 한다면 돈은 여유가 있고 굉장히 럭셔리하게 편안하게 데일리카로 배기음도 좀 들으면서 뒷자리에 사람도 태울 수 있고 S클래스 세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디자인이 요즘에 좀 젊어지고 실제로 젊은 분들도 많이 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꼰대스럽고 정말 단 한 가지 나는 스포츠 주행을 하는 게 너무 좋아. 나는 도로에서 차가 경쾌해야 되고 좀 차선도 좀 급격하게 좀 바꿔야 되고 코너도 고속으로 감으면서 운전의 재미를 느껴야 되고 그 단 한 가지만 제외하시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S63 쿠페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예전부터 항상 해왔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브랜드 밸류 하나, 그 하나만 빼놓고 생각을 한다면 벤틀리 컨티넨탈 GT보다도 저는 훨씬 더 나은 차량이라는 생각도 하고요.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